가장 큰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 국가, 대상 국가가 중국이기도 한 거죠. 미국한테는. 트럼프 정부가 미중 간 긴장 완화를 위해서 제네바 회담에서 관세를 60% 이하로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우리의 트쪽이가 또다시 주식 매수해라라는 힌트가 될까요? 아니면은 그냥 이제 또 지른 말에 불과하게 될지.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주식을 매수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미국과 영국 간의 그 관세 협정 체결이 있었죠. 서명을 하고 나서 기자들과 이제 브리핑이 좀 있었는데 청취자들한테 지금 주식 바로 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덧붙인 게 주식이 마치 이제 로켓처럼 날아오를 거다. 이렇게까지 좀 얘기를 했어요. 이건 영상을 제가 캡처해서 떠온 거고요. 이 말에 어제 실제로 미국 증시는 3대 지수가 환호를 했죠.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말에 시장이 환호를 했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력이 좀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에 그 4월 9일입니다. 4월 2일에 일단은 상호 관세를 좀 부과를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에 좀 충격이 가해졌었고 급락이 나온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일주일 뒤인 4월 9일에 본인의 SNS에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글을 갑자기 올립니다. 지금이 구매하기 좋은 때다. 이렇게 딱 글을 올려요. 그리고 4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이제 모든 관세 90일간 유예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S&P 500 지수가요. 그냥 개별 종목도 아니고 지수가 9.5% 급등을 하게 됩니다. 나스닥도 이때 한 8% 이상 급등을 했었고 제가 살아서 본 그 지수의 등락을 봤을 때는 가장 큰 규모이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미국 증시에서. 상당히 좀 큰 폭의 급등락이 좀 반복이 됐었고요. 이때 이 글을 올리고 나서 지수가 이렇게 급등을 하니까 이때는 뭐 미국 내부적으로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주가 조작 아니냐, 내부자 거래가 있었던 거 아니냐, 본인이 주식을 사놓고 일부러 이렇게 좀 글을 올려가지고 주가를 띄운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까지 좀 제기가 됐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이력이 있으니까 이번에도 비슷한 좀 내용이 반복되는 거 아니냐,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는 거 아니냐에 대한 좀 기대감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형성이 된 거죠. 근데 트럼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당연히 관세입니다. 일단은 관세 협상이 현재 진행 중인데 실제로 성과가 났어요. 그동안에는 관세 협상을 한다 이야기만 했었는데 뭐 딱히 뚜렷한 성과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첫 번째 성과가 나왔고 드디어 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등장을 했습니다. 바로 영국이죠. 영국이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한 첫 번째 국가가 됐어요. 영국은 이제 미국으로 수출되는 최초 10만 대 차량에 대한 이 관세율을 25%에서 10%까지 낮추기로 일단은 좀 협의가 됐고요. 그리고 철강이라던가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해서는 25% 보편 관세가 모든 국가들에 지금 부과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영국은 이거를 사실상 폐지라는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영국과의 어떤 딜이 성사가 됐다라는 거가 일단 첫 번째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가장 큰 어떤 경기 침체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는 게 지목받고 있는 게 중국과의 관세 전쟁이잖아요. 그동안에도 많이 짚어드렸었는데 이 미국의 대중국 관세율은 지금 145%고 그리고 중국의 대미 관세율은 125%죠. 이렇게 그 이상은 사실 무의미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지금 멈춰놓은 상황이긴 하지만 여전히 100%가 넘는 그런 관세를 유지를 하면서 계속해서 좀 긴장감이 유지가 되고 있는 서로 좀 기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갔다가는 다 같이 죽겠다라는 경제 경고음이 슬슬 좀 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많은 기업들, 국가들이 이제 미국과 중국과의 어떤 관세 전쟁이 최소한 어떤 좀 긴장감이 완화되기를 그리고 좋으면은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는 그런 형태로 지금은 가고 있죠. 근데 이번 주 주말입니다. 내일부터 미국과 중국의 회담이 예정이 돼 있어요. 이번 주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그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 그리고 미국의 무역 대표부 USTR이죠. 이쪽의 대표를 포함해가지고 미국의 고위 관료들이 모여서 이번 그 주말 스위스의 제네바 회담이 있는데 거기에 방문을 하거든요. 거기서 중국의 고위 대표단하고 회동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그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좀 부과를 하고 나서 무역 전쟁을 촉발시킨 이후로 두 번째로 큰 회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회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뭐 미국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낙관적인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은 뭐 미국의 무역 관리자이자 현재 아시아 사회정책연구소 부소장인 웬디 커틀러라는 사람이 일단은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로 미중 고위 당국자 간의 첫 대면 회담이고 일부 관세 해제에 대한 초기 논의를 진행하고 향후 방향을 모색하면서 우려를 제기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이렇게 일단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상무부 대변인이죠. 미국의 상무부 대변인도 중국 측은 미국 측에서 나온 정보를 신중하게 평가를 했고 지금 전 세계적인 기대, 중국의 이익,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분히 고려하고 나서 미국과 접촉하기로 결정을 했다. 이렇게 일단은 좀 얘기를 했다고 좀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좀 중요 인물들도 그리고 많은 국가들도 지금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 주 중국과의 관계도 그렇고 다음 주엔 또 미국이 중동도 만나거든요. 중동 국가들이랑도 만나기 때문에 영국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가장 큰 리스크로 부각받고 있는 중국까지 이제 관세를 점진적으로 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지금 투자자들 사이에서 좀 형성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기사도 좀 보도가 됐는데 트럼프 정부가 미중 간 긴장 완화를 위해서 제네바 회담에서 관세를 60% 이하로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블룸버그를 통해서 지금 보도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이런 관세도 서로 인하해주고 좀 긴장감 완화되고 이렇게 좀 빨리빨리 진행이 될 걸로 시장에선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럼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낙관을 좀 해도 되는 걸까에 대한 고민을 당연히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주식이나 사러 가야 되는 상황일까? 에 대한 고민인 건데 사실 제가 봤을 땐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낙관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과의 협상으로 돌아가 봐야 되는데 과연 영국과의 협상이 중국과 이 동일선상에 놓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먼저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번 영국과의 협상이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영국은요 미국한테 어떻게 보면 좀 쉬운 국가였거든요. 쉬운 국가고 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합니다만 만만한 국가였는데 이번 관세 협상 내용도 미국한테 다 유리한 거지 그 영국한테는 손해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영국의 관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5.1%였었는데 지금은 대미 관세가 1.8%로 줄었죠. 근데 반면에 지금 대형 관세, 영국에 대해서 부과되는 관세는 기존의 3.4%에서 10%로 늘어났습니다. 결과적으로 큰 타이틀, 헤드라인만 봤을 때는 당연히 영국한테는 손해고요. 그리고 디테일하게 지금 트럼프가 얻어냈다, 서로에게 좋은 성과를 냈다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는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도 좀 보게 되면은 일단 관세 관련해서 그 자동차 부분이 상당히 크게 부각을 받았었거든요. 영국이 가장 많이 미국한테 수출을 하는 산업 중에 하나가 일단은 그 자동차이기 때문에 일단 자동차 쪽의 어떤 협상 내용이 상당히 좀 두드러졌었죠. 시장에서도 많이 주목을 했었고. 근데 사실은요, 영국이랑 제가 이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영국이랑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자동차 산업에 한해서 경쟁 국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영국이 만들고 있는 차는 고급 차거든요. 우리 뭐 맥라렌이라던가 그리고 뭐 제규어라던가 롤스로이스 이런 엄청 비싼 차들 있잖아요. 이런 차들을 만들고요. 미국 차는 여러분들 아시는 거 대표적으로 뭐 있어요? 포드 이런 차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롤스로이스를 타고 제규어 타고 맥라렌 타고 이런 사람들이 관세 10% 혹은 몇십 프로 때문에 미국의 포드차를 살까? 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 안 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동일선상에 놨을 때 경쟁 상대가 안 된다는 거, 애초에 그 수요처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영국이 미국에 제일 많이 수출하는 품목 중에 또 하나가 의약품이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도 의약품 관련된 내용들이 좀 올라와 있잖아요. 결국에는 그 미국한테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이 수입을 해오기 때문인 건데, 보시다시피 의약품의 수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영국의 대미 수출 주요 품목 2023년도 기준이라서 이 의약품이 제일 높은데 2024년도로 넘어오게 되면은 자동차가 조금 더 높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의약품도 굉장히 높은 품목 중에 하나인데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정책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 약가 인하거든요. 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이죠. 한 달 전쯤에 약가 인하를 위해서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기도 했었죠.
네, 그러니까 어차피 영국 의약품에다가 관세를 부과하면은 약간은 비싸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이 추구를 하든 그 정책의 방향성과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한테도 별로 좋은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을 했을 때 약과 관련해서 의약품 관련해서도 이제 좀 협상의 도구로 이제 미국은 좀 활용을 해준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국이랑 이 영국과 같은 선상에서 두기 어려운 부분이 또 가장 큰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영국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이 무역 쪽에서 흑자를 보는 정말 몇 안 되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지금 이 임포트랑 수입이랑 이제 수출 물량을 좀 비교를 한 건데,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국가들한테서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UK, 영국 같은 경우에는 무역 흑자를 보고 있는 유일한 국가죠. 2024년도 기준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나마 좀 비슷한 게 뭐 네덜란드라던가 뭐 브라질 뭐 이런 국가들이 있는데 그 외로는 대부분이 다 무역 흑자를 내고 있는, 무역 적자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영국은 예쁜 국가인 거죠. 뭐 관세를 통해서 빼낼 게 많이 없는 국가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근데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비교가 안 됩니다. 보시다시피 가장 많은 지금 미국에 대해서 무역 흑자를 내고 있는 국가가 중국이고요. 가장 큰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 국가, 대상 국가가 중국이기도 한 거죠, 미국한테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이번 회담에서는 중국과의 어떤 회의가 조심스럽고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관세 관련한 협정 내용에서 봤을 때. 그래서 실제로 이번 주말 회담에 대해서 너무 많은 투자자들이 조금 과하게 기대를 하는 거, 과하게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도 좀 이제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꽤 많은데, 일단 판게아 폴리시라는 이제 정책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의 CEO인데, 초기 CEO인데 이 테리 헤인스라는 사람이 투자자들은 중국과의 관계를 중국과의 거래로 오해해서는 안 되고 중국이 신속하게 지금은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빨리 진행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회담 그리고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관세 협상이 빨리 진행될 수 없다라고 일단은 얘기를 했고요.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입장차가 굉장히 선명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서로 굉장히 좀 기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 대해서 지금 쉽사리 이제 뭐 중국이 뭐 가져오지 않으면 우리도 쉽게 내려주지 않을 거야, 이런 스탠스를 유지를 하고 있고, 중국도 겉으로는 굉장히 여유로운 척하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입장차가 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 전략의 충돌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첫 만남에서, 이번 주 회담에서 관세를 전면으로 철폐한다던가 어떤 시장에서 크게 기대하고 있는 빅들을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미중 협상의 난이도는 이번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디리스킹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기대를 갖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극단적인 어떤 대치라던가 실물 충격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일부 결과도 도출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 가능성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최대로 낙관을 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양측이 대중국 관세를 상호 관세 직후인 50%대,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내놓은 그 관세죠. 20% 보편 관세 플러스로 34% 상호 관세, 이렇게 낸 거, 그 수준으로 낮추는 거. 지금은 145%니까 그거에 비해서는 거의 3분의 1 정도 수준인 거죠. 그래서 50%대로 낮추고 중국도 이거에 상응해서 해제 조치를 어느 정도 좀 합의하는 거. 이게 가장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나리오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기대를 하기에는 좀 어렵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기대를 아예 뭐 안 할 수는 없고 뭔가 진전이 있을 거니까 어쨌든 센티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뭐 너무 큰 기대를 한다던가 시장에 대한 좀 강한 베팅, 뭐 트럼프가 얘기를 한 대로 강하게 뭐 지금 당장 매수를 해서 주식시장에 뭐 올인을 한다던가 뭐 이런 형태의 어떤 기대감을 갖기에는 쉽지는 않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지금은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어쨌든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해요.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여유로운 척하고 센 척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굉장히 좀 조급한 상황이긴 하거든요. 실제로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에 대해서 여유로울 수가 없는 게 실질적으로는 좀 힘들 수밖에 없는 게 S&P 500과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 비교한 그래프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S&P 500의 중국 매출이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보다 4배 정도 크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S&P 500에 포함된 그 지수에 포함된 미국의 주요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 기업들이 중국에서 얻는 매출이 실제로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보다 4배 정도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과의 어떤 무역에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주요 기업들이 중국에서 엄청난 규모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 간의 어떤 갈등이 이렇게 지속되면은 당연히 미국의 기업들이 상당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게 가장 지금 좀 문제인 거고요. 그리고 이 남부의 캘리포니아 항구의 컨테이너 입항수인 건데 앞으로 2주간의 남부 그리고 캘리포니아 항구에 도착할 컨테이너선의 예상 수를 좀 나타낸 그래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2025년도 들어가지고 입항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고요. 이거는 국제 물동량 감소를 의미를 하기도 하고요. 수입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보통 국제무역이 활발할 때는 이게 컨테이너 입항이 증가하거든요. 근데 이 지표가 떨어진다라는 거는 경기 둔화 신호로도 우리가 해석을 하기도 하죠. 근데 지금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라는 것들도 하나의 좀 경고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학자금 대출자, 그러니까 미국이거든요. 미국의 학자금 대출자들이 채무 불이행이 좀 급증을 해가지고 임금 압류 위기에 직면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연방 정부가 5년 만에 교육 부채에 대한 비자발적 징수를 재개한다라는 뉴스도 이번에 오늘 좀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채무를 좀 이행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좀 맞이한 그런 상황을 맞이한 그런 사람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도 미국 내부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좋은 시그널은 아니겠죠. 네, 그래서 미국이 현재 이런 상황인 거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다르지는 못해요. 중국은 여전히 뭐 국가적으로 봤을 때 재정을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재정을 그렇게 지원을 해줘야 할 정도로 내부적으로 힘든 상황이다라고도 반증하는 결과로 볼 수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 이번 주말 미국과 중국 간의 회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은 상황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거기에 좀 불을 붙여가지고 뭐 주식 지금 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주말 일단은 좀 중요하겠죠.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어느 성과를 좀 가져오는지에 따라서 다음 주 우리 시장에 대한 분위기도 완전히 좀 바뀔 수 있으니까 이거는 지속적으로 좀 중요하게 체크를 하면서 중요한 내용들 나오면은 다시 또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6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상법 개정이라든지 증시 활성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분명히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가 고관세를 매기는 부분들이 지금 해결이 되어가는 단계잖아요. 금리 인하 시기에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외국인들까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 증시가 좋아졌을 때 잘 벌고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명확하게 어떤 사야 되는 기준, 팔아야 되는 기준, 원칙이 안 잡혀 계신 분들은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 포인트를 잡아서 매수 매도의 타이밍을 잡는 훈련을 계속 반복을 해보는 거죠. 8주 동안 무려 24번이나 되는 라이브를 통해서 트렌드에 맞게끔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훈련을 진행하는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한 이론보다는 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눈과 타이밍을 잡아가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